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당의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논란입니다. 네,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 뭐랄까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당내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 문제인가? 아니면 당대표라는 공적 인물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여론에 개입하려 한 심각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양측의 시각이 아주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죠. 저는 이번 사안이 본질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다.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공간에서의 비판 활동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에서 논리를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당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 가족의 조직적인 게시글 작성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건 결국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정치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의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분석하겠습니다. 자, 제 입장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익명 게시판이라는 공간의 근본적인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이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겠습니까? 당원들이 신분 노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지도부 비판도 하고 쓴소리도 하면서 좀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려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 작성자를 막 색출하고 징계하려 든다. 이건 해당 공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아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성인인 가족이 각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한 일을 뒤늦게 알게 된 정치인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다는 건 현대 민주주의 사회 원칙에 맞지 않죠. 그는 정치인인 저를 비난하시라면서 모든 정치적 공격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책임 회피입니까? 저는 오히려 정면으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당무감사위원회, 그러니까 당내 기관과 윤리를 조사하는 이 기구의 조사 방식과 그 신뢰성 문제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위원회가 동명이인이 쓴 글을 마치 자기 가족이 쓴 것처럼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조사는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공작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게시글 몇 개가 아니라 당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내부 감찰 기구가 어떻게 무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사례입니다. 이게 단순히 익명 게시판에 비판글 몇 개 올라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당의 공식 기구죠. 당무감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의 징계나 윤리 문제를 조사하는 공식적인 내부 기구입니다. 국어 발표에 따르면요. 한 전 대표 가족 5명 명의로 된 계정이 동원됐고 전체 게시물의 무려 87.6%가 단 2개의 IP 주소,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 주소에서 작성됐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IP 주소를 여러 사람이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온 게시물의 거의 90%가 단 2곳에서 집중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건 이게 각기 다른 개인이 우연히 올린 글들의 총합이라고 보기엔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특정 목적을 가진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의 정황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죠. 한 전 대표의 해명 역시 여러 의문을 낳습니다. 이 의혹 사실 1년 전부터 정치권에 파다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당의 공식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하는 걸까요? 그동안의 침묵은 뭘로 설명해야 합니까?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당의 공식적인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SNS를 통해서 자기 입장만 밝히는 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가 있죠. 좋은 취지의 칼럼을 올린 게 잘못이냐 이런 식의 반문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내용의 선악을 떠나서 당대표 가족이라는 그 특수한 위치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고 여론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의혹 자체가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니,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저는 그 규정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부나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언론사 칼럼을 링크하고 공유한 행위가 어떻게 여론 조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IP 주소가 2개로 집중되었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한 집에서 혹은 같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것만으로 조직적 활동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하는 건 이건 지나친 논리비약입니다. 그렇다면 2개의 IP 주소라는 것 외에 이것이 조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히 한 집에서 여러 가족이 각자의 신념에 따라 글을 쓴 것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시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비판 칼럼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경원 정치생명 끊어버립시다와 같이 특정 경쟁자를 겨냥한 매우 공격적이고 인신공격적인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비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정책 비판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공격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가족이 각자 신념에 따라라는 전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족 5명의 명의를 동원해서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글을 올린 행위의 패턴을 보면 이게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선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 집중도가 너무나도 높아요. 87%가 넘는 게시물이 단 2곳의 인터넷 회선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행위의 조직성과 의도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거든요. 이 정도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넘어선 사실상의 온라인 팀플레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점,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 공간의 특성상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모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성인인 가족이 각자의 판단으로 한 일을 모두 대표 책임으로 돌리는 건 현대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연좌제의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는 나중에 알게 됐다고 솔직히 인정했고 그로 인한 모든 정치적 비난은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이지 회피한 게 아니죠. 그가 여기서 뭘 더 해야 합니까? 가족의 온라인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잠시만요. 연좌제라는 표현은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의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관리에 대해서도 일반인보다 훨씬 무겁고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리더십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나는 몰랐다는 한마디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어떤 국민과 당원이 그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 몰랐다는 해명의 타이밍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는데도 침묵하다가 당의 공식 조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몰랐다고 말하는 것. 이건 그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말이 100%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1년 넘게 어떤 조직적인 정치활동을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리더십의 중대한 흥결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논리가 바로 이 사건을 파고드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한 전 대표의 책임 여부가 아니라 이 조사를 진행한 당무감사위원회의 공정성 자체에 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가 게시판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관리 책임이라는 아주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징계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한 전 대표와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 쓴 글을 증거랍시고 제시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조사일 수 있습니까? 의도적인 흠집내기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야당의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임하는 중대한 정치적 이슈가 있던 날에 맞춰서 이 발표를 한 타이밍도 매우 의심스럽죠.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기 위한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오염된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그의 리더십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당규에 따라 활동하는 당의 공식 기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조사의 공정성을 정치 공세라는 말로 일축하는 것은 당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거든요. 한 전 대표 측은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아직 반론의 여지가 있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은 공식 질의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명이인 글을 포함한 실수,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이고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실수가 IP 주소와 계정명의 같은 조사의 핵심적인 사실관계 전체를 뒤집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조작의 증거를 제시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음모론 프레임으로 맞서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울 뿐이죠. 오늘 토론을 좀 정리해보면 이번 당원 게시판 사태는 한 전 대표 가족의 온라인 활동이라는 그 표면적 사실을 넘어서 당내 권력 다툼과 정치 보복의 성격이 매우 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조작 의혹은 이 사태의 본질이 과연 진실 규명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 찍어내기인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네. 반면에 당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의 가족이 보인 조직적인 여론 형성 시도 정황, 그리고 그에 대한 1년간의 침묵은 정치적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최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그 무한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익명성이 보장된 디지털 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 범위는 가족에게까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아주 복잡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진실을 규명해야 할 당의 공식 기구조차 정치적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그 과정 자체가 오히려 당내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다양한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이면을 다각적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